그거는 정말 얼마 못 갑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순간 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병나고 몸에도 병나게 됩니다. 다이어트 약, 보조제 저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 약과 보조제를 끊은 이후로부터 저는 가장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지방 상태도 그렇고 컨디션도 그렇고 피부 상태도 그렇습니다.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넘어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신가요? 자포자기하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편하게 살자 생각은 했지만 행복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이어트 포기는 곧 다이어트 실패를 의미합니다. 다이어트 실패가 다이어트 포기고 다이어트 포기가 다이어트 실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다이어트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 몸이 제 기능을 찾을 때까지는 계속 이어서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단거리 경주도 아니고 무슨 시험 치는 것도 아닙니다. 딱 기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가 아닙니다.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게 또 다이어트고요. 다이어트가 끝난 뒤에도 건강한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이어트 성공 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분들이 행복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실패 원인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압박감을 느끼는 사회적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정말 긍정적인 한 시각, 한 분별력이 이 가슴 안에 한 점으로 하나 정도는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남은 점 하나가 결국 여러분들을 좀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건강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숨만 쉬어도 살이 찝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많은 것이 편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편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동수단도 많이 생겼죠. 그리고 앉아서 일하고 앉아서 컴퓨터 하나로 많은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너무 편리해졌죠. 패스트푸드가 생겨났죠. 요즘은 패스트푸드를 가지고 스마트푸드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공한 음식이면 대부분 패스트푸드이고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간편식 그리고 스마트푸드라 그래가지고 가공한 건데 이건 몸에 좋다, 살짝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는 정말 숨만 쉬어도 살이 찌는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편리함 때문이에요. 편리함. 우리는 왜 이제 편리한 것들을 만들까요?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이 기업들끼리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객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편리하고 빠르고 시간 아껴주고 노동을 아껴주는 것들이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에 챗 GPT라는 게 나온 지 벌써 몇 년 됐죠. 그게 그렇게 각광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 글을 쓰고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 시간을 바로 아껴준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챗 GPT가 생겨나고 이제 스마트폰이 생긴 지가 정말 오래됐죠. 그렇게 될수록 우리의 뇌는 쇠퇴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편리해지는 게 점점 좋아지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정말 크게 영향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과연 이 편리함이 올라갔는데 건강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건강은 반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스마트폰이 개발됐죠. 스마트폰이 개발됐는데 과연 우리 삶이 진짜로 더 나아졌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물론 스마트폰을 쓰고 이게 뭐 타도한다 나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이어트 실패 원인과 우리가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사회적 외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보급률 있죠. 보급률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갖고 있죠. 그런데 자살률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무슨 스마트폰이 자살 기계다, 너무 무리한 인과 법칙을 적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다음에 제가 하는 말들은 모두가 동의를 할 거예요. 우리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될 남의 집 경사를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물어뜯지도 않아야 될 대상이 하루에도 몇 개씩 생기죠. 악플을 달게 되고 뭔가 누가 죄졌다 그러면 마녀사냥하듯 굳이 나한테 피해 준 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굳이 또 분노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노가 일어날 만한 일을 그렇게 많이 겪지 않아도 됐다고요. 그리고 남의 집 경사를 그렇게 많이 볼 환경이 아니었는데 요새는 남의 집 경사를 막 하루에 수백 번씩 보고 내가 엄청나게 분노할 일들을 하루에 수십 번씩 보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과연 행복도가 올라갈까요?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도 뭔가 삶은 고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 그래도 삶이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더 고통스러워진 것 같아요, 삶이. 확실합니다, 이거. 그래서 남의 집 경사를 수십 번씩 보게 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본능과도 좀 위배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남의 굉장히 좋은 일들을 모두 축하해 주지 못할 만큼의 나쁜 인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생각보다 기쁜 일들은 비율적으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 안에서는 어떻죠?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매사 다 행복하대, 매사 다 기쁘대, 매사 오늘은 너무 다 특별한 일이래.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의심을 안 해요. 실제로 그런 척 하면서 사진을 찍어 올리고 인증을 다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데 가면 뭐예요? 왜 사진 찍어요? 내가 보려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증하려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걸 먹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잖아요. 더 과장해가지고. 그래서 이 환경 안에서는 엄청나게 과장된 기쁨이 계속 이 화면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화면 속, 이 작은 이제 인스타 피드 화면 속에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누구는 여행을 갔대. 오늘 한번 인스타 피드 이렇게 열어봐서 여행 피드를 무조건 볼 수 있을걸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 찍으려고만 해도 지금 5시간이 걸린 거 아세요? 이 영상 콘티 짜는데 얼마나 지루한 작업인데. 인스타 피드 보면 다 여행 가고 있는 것 같아. 다 그렇게 여유가 많나 봐.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다들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이야. 삶을 다 너무 기쁘게 살아. 저는 이거 원고 작업하는데 욕만 몇 번 한지 몰라요. 잘 안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보고 있다 보면 순간 저는 그냥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성실하게 열심히 하게. 근데 인스타 피드를 보다 보면 순간 괜히 느끼지도 않을 불행이 느껴져요. 막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진짜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렇게 막 이제 올리잖아요. 그래, 나도 좀 행복 좀 만들어 봐야 되겠어. 그래서 스스로 막 이벤트를 만들어냅니다. 좀 더 과하게. 그래서 보통 뭐 여행도 이제 인증사 찍으러도 많이 가죠. 진짜 여행을 좋아하셔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호캉스도 가고 정말 맛있는 다이닝을 이제 예약해서 막 이제 갑니다. 가서 인증샷을 찍어서 엄청나게 나도 그럴싸한 행복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올려서 좋아요도 받고 댓글도 받고 이 DM으로 야 거기 얻어야 너 좋겠다 막 이렇게 받아요. 이게 이제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 막상 올렸는데 내 삶은 막상 변화되지가 않거든요. 막 그렇게 행복하게 올렸는데 시간과 돈 써서 막 올렸어요. 그리고 좋아요를 막 받았어요. 그래서 막 조금 순간은 기분은 좋았는데 막상 올려보니까 똑같아. 그냥 나는 출근을 해야 되고 뭔가 대출금은 계속 갚아야 되고 뭔가 또 이번 주에 문제가 한 2가지 더 생겼고 뭔가 또 오늘 일은 너무 하기 싫고 똑같은데 이 인스타 안에서 스마트폰 안에서의 또 다른 나를 내가 만들어가면서 굉장한 불행감이 느껴진다는 거야. 이거를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를 보기만 해도 사실 그렇게 엄청난 기쁜 마음이 안 드는데 내가 또 그런 삶을 또 만들어야 돼. 이게 전 연령에 좀 분포돼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이런 척을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굉장한 무력감과 우울감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됩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정말 기본값을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어떠한 가짜 세상, 스마트폰 안에 이 가짜 세상을 우리는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 그거를 뇌는 진짜인지 거짓인지 거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범하게 이렇게 기본값을 잘 살고 있는데 인스타에서 보니까 가짜 인생이 막 이렇게 살아요. 가짜 인생이 막 이렇게 보여. 뭐 여긴 뭐 여행, 뭐 누구는 뭐 결혼, 그리고 뭐 맨날 맛있는 데 먹는데 누구는 뭐 하고 그리고 난 너무 행복하다는 글을 누가 막 올려요. 막 이랬고 저랬고.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백 받은 것도 올리고 남자친구가 노래해줘가지고 막 기타 쳐준 것도 올리고 막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근데 이 스마트폰만 없었으면 내가 이 가짜 삶을 내가 안 봐도 되잖아요. 이걸 보는 순간 뭘 느껴져요? 이게 가짜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뇌는 이걸 진짜로 받아들이니까 보세요. 이제 이 격차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격차가 인간이 안 느끼겠습니까? 뭔가 격차. 실제 내 삶은 이래. 이 격차가 이제 우울감을 만들어내는 요소예요. 이 격차가, 이 갭.
이거 제가 무슨 뭘 명명을 해야 되겠어. 하나의 언어로. 뭔가 우울의 갭.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몰라. 나도 만들어버려야겠다. 그냥 나도 이제 만들어버려. 이런 삶을. 막 이제 만들어요, 막. 돈이 그래도 여유가 좀 있으면 막 이제 여행도 가고. 근데 제가 좀 자금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척을 해야 돼, 척. 진짜 나는 엄청 긍정적이고 나는 뭐 잘하고 있고 그리고 뭐 나는 운동을 해가지고 오늘 진짜 승리했고 막 이런 걸 막 올려요. 운동 뭐 1년 한다 그래서 저는 삶이 바뀐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요, 누군가 이제 또 이거를 봐, 내 거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저 높은 거 또 올리는 거야. 막 올리는 거야. 이제 거기서 막 이제 차도 올리고 자랑해, 비교해.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왜 나는 이렇게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잘 살고 있는 이 평행선이 깨져버린다니까요. 여기로 와요. 여기로 이제 여기로 와.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계속 피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죠? 스마트폰 폰 보급률이 올라갔는데 자살률이 올라갔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자살률. 그래서 이제 외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스마트폰이 출현하고 나서 이 외모의 기준도 굉장히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이제 보통은 우리가 평생 만나는 사람들이 저는 뭐 수천 명? 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평행선이야. 그냥 평생 그럭저럭 생긴 사람들만 만나면서 우린 살아요, 사실은. 그럭저럭 그냥 너가 그렇게 생겼구나, 나도 이렇게 생겼어, 이러고 이제 사는데, 뭐 간혹가다 좀 더 뭐 잘생긴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세상에 들어오면서 뭘 만나죠? 정말 엄청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제 의학이 발달된 것도 있고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더라도 굳이 우리가 살면서 보지 못했을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다고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라 볼 수 있고 몸매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 인스타가 굉장히 이제 뜬 거예요. 이제 다이어트와 이제 운동을 알려주시는 인스타 스타분들이 많죠. 굳이 우리가 인생에서 크게 이제 굳이 안 봐도 될 사람들이라 그러면 웃기지만, 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여기서도 어쨌든 간에, 근데 나는 너무 평범해. 진짜 나는 일반인이야. 나는 그냥 진짜, 그리고 행복해, 이대로도.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버리네. 몸매가 이래버리네. 와, 얼굴도 이래버리네. 보니까 남편도 이래버리네. 와, 또 이래버리네. 이래버리네. 이게 뭐죠, 이제? 이게 이제 그 갭이라 그랬죠. 우울의 갭. 그래서 기준이 이제 이만치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외모의 기준이.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좀 열등감이 있고 자존감의 자본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성형할 거야, 몰라, 나 때려치고 돈 벌어볼 거야 라고 이제 막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이 상태인데 굳이 안 느껴도 되는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이상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만나지 않아야 될 연예인이 아닌 뭔가 10% 이상 기준의 그 기준도 사실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가 만들어진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몸매와 얼굴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 인스타 방구석에서 맨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네 하니까 내가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불행이 증폭되겠죠. 그래서 사실 자존감이 기본값 이상 되는 사람들도 그냥 살기만 하면 조금 불행감이 더 느껴지는 시대이긴 해요. 그래서 내 행복을 내가 지키자라는 기술이 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모 기준도 이제 높아지는데 체중도 외모 중에 하나의 기준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체중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충분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물론 너무 이제 고도비만이고 너무 많이 먹어서 과체중이 된 분들은 건강 때문에라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만, 진짜 나 평범해,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뭐 좀 더 운동해가지고 살이 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막 이런데, 기준이 이제 여기로 와버렸다 그랬죠. 체중의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막 이런 저런 걸 막 팔아. 전 이거 먹었어요. 아니요, 전 이거 먹었어요. 아니요, 전 이 운동기구를 사용했어요. 어떻게 되죠? 이 뇌는 모른다니까요. 이 진짜인 줄 알아요. 이렇게 인스타 피드 안에서 생활이. 그래서 삽니다. 어떻게 되죠? 이게 반복될수록 평범했던 내가 다이어트 실패와 요요를 겪으면서 체중이 더 이제 여기까지 와버렸어. 어떻게 이 갭이 더 차이 나죠. 원래 평범했던
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단단한 자존감을 가지면 이거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은 원래 이래요. 정말 이럽니다.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건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판치고 있으니 스마트폰에 빨리 할 수 있다, 돈천 벌 수 있다, 한 달 만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막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인생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세상은 굉장히 편리해지고 뭐 의료가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다이어트 시장은요, 그리고 보조제, 영양제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우리의 살이 점점점 늘어가는 이유가 전 여기에 있다고도 봐요. 이거랑 더불어서 이제 편리를 위한 음식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음식을 너무 이제 가공식품들, 기업들이 편리함을 위해서 빨리 먹으라고 막, 그러니까 정말 대량 공급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초가공식품이라 그러죠. 또 그런 것들을 위주로 먹다 보니까 또 살이 너무 찌고, 또 이런 비교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야 돼? 이런 비교 갭, 우울 갭이 있는데 이런 걸 풀려면 또 그런 초가공식품으로만 또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들죠. 또 그런 음식들만이 폭식이 또 가능해요. 사실 막상 건강식으로는 폭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또 폭식의 원인은 초가공식품에 있다, 이런 부분도 강의로 한번 다뤄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음에 꼭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갖 사회적인 기준들이 여러분들을 열등의식을 느끼게 하고 불행의 굴로 여러분들을 넣고 있다, 순진한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가지 다이어트나 이런 걸 시도하다가 정말 평범했는데 고도비만으로 가신 분들이 정말 많고, 이 굴레, 이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도비만이 된 상태에서는 더 무기력해지죠. 몸을 움직이기엔 더 많은 에너지를 내야 되니까 우리는 몸을 안 움직이는 쪽으로 변해요. 살이 찌게 되면은 몸에서 에너지를 아껴라 이렇게 돼요. 왜냐면 이 큰 몸뚱아리를 유지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애초에 필요하니까 너는 에너지를 좀 아껴서 사용해야 돼. 그래서 굳이 이제 움직일 만한 호르몬을 몸에서 많이 분비하지 않겠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대사가 안 좋아지죠. 비만, 대사는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죠. 움직임이 줄어드니까. 내려갑니다. 대사랑 활약은 혈액에 혈당을 빨리빨리 써야 되는데 혈당이 오래 유지됩니다. 혈당이 오래 유지되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겠죠. 과하게 분비되고 오랫동안 분비됩니다. 자주. 그럼 췌장도 지치고 이 인슐린 자체의 그 민감성, 인슐린 민감성이라고 그러죠. 이 인슐린 한계가 혈당 한계를 이렇게 잡아서 세포 속으로 밀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됩니다. 이거를 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여러분 찍찍이 아시죠? 찍찍이 이렇게 붙였다 떼는 거 벨크로라 그럽니다. 벨크로 한쪽 단면이 이렇게 고리로 생겼죠. 이렇게 고리로 생겼고, 이거를 이제 인슐린이라 합시다. 이게 인슐린이고, 이제 한쪽은 무슨 솜처럼 생겼잖아요. 부드럽게. 이걸 혈당. 이 혈당도 문제긴 하지만 이 인슐린 민감성이 문제예요. 이건 이제 보통 정상 인슐린이고, 정상 인슐린이고, 이제 민감성의 비정상 인슐린, 여기에 단면을 그려드릴게요. 비정상은 이 끝에 고리가 없어져 버렸어. 혈당은 변성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예요. 어떤 혈당이 들어오든 인슐린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럼 이 혈당을 에너지로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리가 일자가 돼버리면은 이 혈당을 만났을 때 이게 착 달라붙지 않겠죠. 얘가 이제 이렇게 착 달라붙어야 이 인슐린들이 이제 세포로, 간과 근육으로 에너지를 이동시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고리들이 잘려버린 거죠. 이게 이제 비정상 인슐린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그래서 인슐린이 혈당을 이렇게 잡아가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혈당이 오래 유지되면은 굉장히 혈관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지방세포로 보내버려요. 오래 유지되는 혈당은 독성으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몸에. 혈당은 우리 몸에 너무 필요한데, 당은 우리 몸의 제1 에너지입니다. 제일 중요한데, 그게 일정 시간 너무 오랫동안 혈관에 유지가 되면은 몸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지방세포에 저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방세포로 변환을 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지방세포들이 하는 역할이 많아요. 그런 혈당들을 빨리 이제 보내버리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온 수많은 독소들을 보관하는 저장 창고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처리되지 않은 혈당, 그리고 처리되지 않은 독성들을 중화시키는 용도로 지방이라고 보면 되고, 몸이 너무 체지방이 통통하신 분들은 바로 이 독성과 비례하겠죠. 우리 얼마나 많은 독성식품들을 몸에 넣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튀어나온 살만을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원인을 안 찾고. 그럼 아까 얘기한 그런 이제 조급한 다이어트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튀어나온 살만 자기처럼 빠르게 제거하라고 얘기하는 다이어트가 세상에 판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해야 팔려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 살을 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팔립니다. 정직한 얘기를 하면 잘 팔리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내 몸을 바꿀 힘도 없고 움직일 힘도 없는데 그런 제품을 본다면 큰 설득하지 않아도 팔리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기력증과 비만, 과체중이 이렇게 극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이어트 약이랑 그런 보조제들이 이렇게 늦게 개발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그런 거대 기업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약이 왜 이제 개발돼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뭐 30년 전부터 그런 다이어트 약이 계속 개발됐고 다이어트 보조제들이 계속 개발됐는데 비만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비만으로 인한 사망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인과관계가 없고, 저는 오히려 더 요요와 저는 오히려 다이어트 실패와 요요를 더 극대화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인체 실험실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어떤 유행하는 약이 딱 왔다 그러면 막 휩쓸리고, 어떤 뭐 보조제가 나왔다 그러면 막 휩쓸리고, 무조건 다 먹어보고, 뭐 어떤 보조제 정말 계속 나오죠. 그게 진짜 사이클이에요. 유행하는 사이클, 어떤 추출물, 어디서 나온 뭐 어떤 생화학 무슨 효소 막 이러면서 어떤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버리고 그 아래 거대 기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문화에 깔려있는 거예요. 어떠한 있지도 않은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그중 하나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이게 기가 막힌 마케팅에 성공해서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죠. 다음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나는 다이아몬드를 받아야 행복한 여자다. 이 기준을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들기 성공했다니까요. 근데 이 마케팅 방식이 모든 어떠한 수많은 음식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다이어트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천억, 수조의 자본을 가진 거대 기업들은 바로 이런 기준에 녹아나고 있는 여러분들을 타겟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광고나 스마트폰 속, TV 속에서 정말 날씬하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런 기준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이렇게 만납니다. 그런 이미지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쇠뇌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떤 사회적 기준, 외모의 기준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반복되는 다이어트 시도와 다이어트 실패, 요요로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래서 비만은 그저 하나의 질병으로 봐야 돼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성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속성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 외모만 놓고 어떠한 변질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바로 또 다이어트 실패와 폭식증이 온다는 거예요. 아까 원리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과체중이나 비만이 외모를 떨어뜨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우리가 초점을 되도록 건강이나 그리고 삶의 이런 삶의 활력을 목표로 두자는 거죠. 그래서 비만은 외모를 조금 떨어뜨리는 것도 맞지만 수많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합병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부터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비만은요, 우리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약 5배나 높습니다. 비만이라면요, 여러 가지 질병, 합병증이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생존 본능으로 여러분들이 살이 찐 거예요. 많은 독성을 중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질병을 늦게 발병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체에 기회를 준 거죠. 그렇게 늦추려고 계속 살을 찌우는 거예요. 살이 그냥 외모만 떨어뜨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한계 사항에 이르면요, 당뇨에 걸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모든 합병증에 바로바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젊으면 그 기간의 유예기간을 굉장히 길게 줘요, 우리 인체라는 게. 근데 그렇게 길게 주면 뭐합니까? 그 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그 살찌는 동안에 체력도 떨어지고 외모에도 자신감이 없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냥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기 싫게 되고 조금 몸이 움츠려드는 게 있죠, 살이 찌게 되면. 그래서 젊으니까 비만이어도 합병증이 걸릴 때까지 시간을 많이 준다는데 저 사람이 그랬어. 그것보다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보내게 된 앞으로의 시간은 과연 우리가 아닐까요? 정말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존감이 있다면 지금의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갈 시간마저도 그게 내 자신이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보내게 될 나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내 자신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거의 주인은 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을 하나의 내 것으로 보지 않아요. 내 주인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잘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리고 공간, 그리고 육체, 그리고 정신, 이거 모두 내 자신으로 봐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 공간, 육체, 정신까지 모두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완전 나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육체 피로로 이 시간을 사는 것과 어떠한 굉장히 가벼운 몸으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이 시간을 사는 것, 그거는 아예 다른 내가 됩니다. 그리고 엄청 지저분한 공간, 정리 안 되어 있는 공간, 그게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야 돼. 거기서 보내는 그 공간도 바로 나 자신인데 그 퀄리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육체, 지금 이렇게 살이 쪄 있고 뭔가 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값어치는 얼마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정신, 나는 어떤 정신으로 이 현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정신은 어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체중이나 비만은요, 그냥 육체의 불균형으로만 오지 않고 육체와 정신의 두 개의 불균형으로 옵니다. 그래서 비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육체의 불균형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의 두 가지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잡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튀어나온 살만 증상을 처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올라온 증상만 그냥 잘라내면요, 그 원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이렇게 돋아날 뿐입니다. 여러분의 살도 마찬가지. 단기간으로 어떻게든 그냥 그 증상만 제거해 보려고 막 적게 먹고 이러다가 결국엔 내 원인, 예를 들면 육체의 균형을 잡았다고 쳐볼게요. 육체의 균형을 잡았는데 이 정신의 균형은 못 잡았어. 계속 막 인스타 이런 거에 막 계속 어떤 기준에 계속 속아요. 그러면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육체의 불균형이 또 다시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또 정신의 균형을 또 잡았네, 뭔가 상쾌하게. 근데 육체의 균형은 못 잡았어요. 계속 먹어요. 안 좋은 것들 절제하지 않고, 규율도 없고. 그러면은 또 정신의 균형도 같이 무너진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는 하나다. 이게 여기에서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한 가지 원칙만 세우세요. 다이어트 약과 보조제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에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그냥 선언을 해버리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유지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일단은 그것과 이별을 해라. 그 원칙을 한번 세워보세요. 보조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나의 시간과 공간, 육체, 정신의 균형을 잡아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수단으로는 절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 없고, 성공한 다이어트라도 그걸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이어트 약과 보조제를 보조수단이 아니라 절대적인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 다이어트 시도와 요요를 반복하고 폭식을 반복하고 또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다이어트 중독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독에서 벗어나서 내 삶을 돌아보고 어떠한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 그리고 내 앞으로의 시간, 내 앞으로의 공간, 나의 육체, 앞으로의 나의 정신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보세요. 이것만이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일한 길이고,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거예요. 어떤 사회적 기준이 우리의 동력이 되잖아요. 그거는 정말 얼마 못 갑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순간 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병나고 몸에도 병나게 됩니다. 순리를 거스르지 마세요. 적은 노력으로 빠른 성취를 원하는 것도 정신적인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적은 노력으로 빠른 성취를 바라는 것, 이것은 정신적인 인지 부조화입니다.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체중이 쑥쑥 바라길 원하게 되고요, 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일상을 건강하게 실천했다는 만족감으로, 그런 행복한 감정으로 그런 조급함을 치환시키세요. 그렇게 되면 지속 가능하고 몸이 할 수 있는 한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가장 빠르게 체중 감소를 우리 몸에서 알아서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제, 다이어트, 그리고 패스트푸드, 간편식 이런 것들을 한번 끊어내 보시고요. 그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다이어트 지속성에는 정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체중, 정신은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가꾸어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마법같이 보이는, 신기루같이 보이는 다이어트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 제품과 다이어트 약은 이별하세요. 꼭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맞춰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점 하나를 가슴속에 새겼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저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